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오늘 정리할 주제는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이 혁명 시리즈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혁명이기도 한데요. 뭔가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상황에 대해서 먼저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의 가장 큰 것은 바로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제도, 옛날 제도라는 뜻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의 모든 제도들, 이걸 구제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구제도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느냐? 자, 프랑스에는 총 3신분이 있었습니다.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그리고 3신분이 평민이었는데요. 1신분과 2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누렸었죠. 부자이면서 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금은 안 내. 이걸 면세,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모든 권리는 다 누리면서 세금은 안 내는 게 1신분과 2신분이었고요. 완전 반대로 평민, 즉 제3신분은 국민의 대다수야. 전체 인구의 98%가 제3신분, 평민이었는데요. 이들은 정치 참여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세금은 엄청나게 부담을 했던 거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걸 구제도의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제도의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3신분에 해당하는 평민들 중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 시민계급들이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일단 첫째, 구제도의 모순이 문제가 많다라는 비판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계몽사상이라는 건 옳지 못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야 사회가 발전한다. 뭐 이런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지?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독립혁명에 성공을 해서 새롭게 영국으로부터 벗어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죠. 즉, 제3신분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당시 루이 16세가 이끄는 프랑스 왕실은 주변 나라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었고요. 또 왕실이 굉장히 사치스러웠어. 그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루이 16세가 삼부회라고 하는 전국 신분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름이 삼부회인 이유는 무엇이냐? 1신분, 2신분, 3신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삼부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부회에 모인 각각의 신분들, 그러니까 1신분, 2신분, 3신분 사이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을 두고 대립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평민들인 제3신분 대표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우리 평민들은 숫자가 매우 많으니 머릿수 표결, 즉 한 명 한 명 한 명당 한 표씩 행사하는 머릿수 표결을 실시해달라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인구수가 적었던 성직자와 귀족들은요, 신분별로 표결을 하자. 즉 1신분 의견을 모아서 한 표, 2신분 의견을 모아서 한 표, 3신분이 신분의 표를 모아서 한 표, 이런 식으로 신분별 표결을 하자. 이렇게 다른 주장을 했던 거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이 제3신분은 삼부회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평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회를 만들겠다 하면서 국민의회를 결성을 한 거죠. 이 국민의회는요, 회의장을 당연히 그 왕실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 평민들을 위한 법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절대 해산하지 말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하면서 이 국민의회가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발표했는데요. 국왕이 국민의회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지. 국민의회를 막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파리 시민들이 일어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점점 혁명이 커지자 국민의회는 힘을 얻게 됐겠지.
그래서 이 국민의회가 지금까지 모든 프랑스의 잘못된 제도들, 즉 봉건제를 폐지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너무나 중요한 문서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인권선언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와 재산과 안정과 같은 권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권리고 모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자유, 평등, 국민주권 이런 민주주의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인권선언을 국민의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 헌법에는요, 이 나라를 입헌군주제로 만든다는 내용과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해 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나면요,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그 의회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회가 헌법을 만들고 나서 의회를 해산한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헌법을 바탕으로 다시 의회를 소집했으니 그 의회가 바로 입법의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혁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이 프랑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프랑스의 혁명이 자기들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면서 이 프랑스를 공격을 한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혁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프랑스 내부에서 프랑스 혁명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외국하고까지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물가는 올라가죠. 식량은 부족하죠.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악화됐겠지. 그러자 이 일반 시민들이요, 뭐야 입법의회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 하면서 왕궁을 습격하고 다시 폭동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자, 파리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하기 시작하자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인 과격파 세력이 왕권을 완전히 정지시키고요. 입법의회를 해산시킨 후에 과격한 혁명을 위한 국민공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국민공회는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루이 16세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공화정 체제를 선포했어요. 자, 국민공회가 공화정 체제를 선포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민공회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니 이 국민공회가 만든 헌법안에는요, 공화제 체제로 나라를 구성한다는 내용, 그리고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보통선거의 제도도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공회의 공화정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였죠. 자, 그런데 이 로베스피에르 하면 우리 친구들 공포정치 생각나시죠? 말 그대로 공포스럽게 정치를 해요.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서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다 처형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포적인 정치를 실시한 거지. 그러자 또다시 공포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조금 조심스럽게 개혁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던 온건파가 다시 권력을 잡고요.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5명의 총재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재 정부가 들어섰으나 5명이 나라를 이끄는데 어떻게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겠어. 의견이 다 달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혼란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정리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3부회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 국민의회가 인권선언을 발표했다는 거, 그리고 헌법을 만든 후에 입법의회가 구성됐으나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들어서서 공화정을 추구했다. 그 국민공회에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했고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한 후에 총재 정부가 들어섰으나 혼란이 이어졌다. 그 혼란을 수습한 게 이후에 등장하는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혼란을 수습하고 새롭게 프랑스의 1인자가 된 그 유명한 나폴레옹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뿅!